어린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다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훅 떨어졌다가 다시 재기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오늘 저 서비스를 한 2개 정도 이용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프로그램 하나 짜서 납품했는데 10만 원을 법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옆에 있는 대학생 형은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넌 중학생이고 저 친구는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떻게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냐? 뭐지? 그럼 돈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는 거지?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창업 핫 키워드인 IT 관련 사업하시는 전문가를 또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TV를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 자녀분들이 컴퓨터 갖고 컴퓨터만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이걸 너무 좋아한다고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요. 오늘 강연을 잘 보시면 아마도 우리 주부님들의 자녀분들이 대박 사업가 한 명 키워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전문 분야 나와서 더 우리 기분이 업되신 우리 창업 멘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중심, 배꼽 한재선 창업 멘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박사님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네, 나와요. 아주 뭐 인기인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몇 년 됐습니까? 그래요? 거의 뭐 연예인이시네요. 저도 연예인입니다. 나오시지 않습니까? 나와요. 근데 이게 창업에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걸로 큰 화제를 모으셨다고 하는데 언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2007년에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야, 2007년도에 창업을 시작해서 또 이렇게 전문가로 또 모셨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어린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다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훅 떨어졌다가 다시 재기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신 거고요. 이분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철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외관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30살입니다. 아이고야. 네. 외관은 그렇게 안 보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어요. 예, 약간 이 얘기를 제가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약간 흐르는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다. 그쵸. 어떤 스토리인가요? 육전, 해전, 공중전 뭐 다 했다라고 할 수 예. 있는데, 실패로 점철된 삶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는 게 예. 강연의 어떤 기대감을 늘리기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을 좀 할 줄 아시네요. 아닙니다. 밀당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이분처럼 사실 뭐 제가 그냥 뭐 듣기로는 약간 좀 거만해지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스포츠를 받다 보니까 뭐 이런 요소라든가 아니면 같이 하는 파트너 때문에 뭐 빚을 다 떠안는다. 뭐 이런 거는 일단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박사님?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역경을 잘 딛고 네.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요? 저도 오늘 저 서비스를 한 2개 정도 이용했어요.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갑자기 고객님이 되셨네요. 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딱 성공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걸 텐데요.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야 오늘 강연을 좀 편안하게 또 관심 갖고 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강연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강연회 같은 모임이나 행사를 만드는 분들, 네.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관련돼서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시간과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는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절감하네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역할을 네, 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양준철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컴퓨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 공부보다 빨리 시작한 아이였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직장에서 낡은 컴퓨터 하나를 들고 오시게 되는데 MSX2라고 하는 특이한 기종이었고요. 그 기종의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코드를 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갖고 와서 책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타이핑하면서 그 결과가 컴퓨터로 오게 되는 것을 바로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에게 컴퓨터란 게임을 하는 도구라기보다는 내가 무언가 입력하면 나에게 바로 답변을 해주는 도구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집은 근데 그렇게 유복한 집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이면서 아, 우리 집도 이제 잘 사는 집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제 기대와는 달리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부도가 나게 돼서 이제 좀 안 좋은 형님들과 마주하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쯤에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왜 사업을 실패하게 된 거지?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잘못한 거면 부모님을 원망하고 제가 그냥 소위 말하는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업과 관련해서 계속 책을 읽어보고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글을 찾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자본력과 경험 둘 다 없다고 하면은 자본력을 가진 파트너나 경험을 갖고 있는 파트너,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부모님께 대입을 해봤어요. 부모님 원래 자본력 없으신 분들이었는데, 경험도 하나도 없었던 분들인데, 잠깐 동안만이라도 많은 매출을 내고 수익을 냈던 것 자체가 잘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내가 가장이니까 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사실 모든 게 돈 문제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게 돈 문제인데 그럼 내가 돈을 벌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중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유 배달? 글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신문 배달? 못 찾았어요. 편의점?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학생이 과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전봇대에 쓰여져 있는 공고를 보게 돼요. 컴퓨터 고쳐드립니다. 3만 원. 나 컴퓨터 좀 하는데? 그럼 나도 컴퓨터를 한번 고쳐줘 볼까? 그렇게 컴퓨터를 고쳐주고 3만 원. 돈 안 주시는 분들은 자전거 주시고 워크맨 주시고 어찌됐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 지식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또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까 저는 용산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를 고쳐드려야 되는데 앉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뭐지? 앉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뭘까? 디자이너가 있고 개발자가 있었는데 저는 디자인 센스는 전혀 없거든요. 제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디자인 센스가 없는데
개발은 제가 예전에 컴퓨터에 입력했었던 그 코드, 그거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컴퓨터로 개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프로그램 하나 짜서 납품했는데 10만 원을 법니다. 앉아서 코드만 쳤는데 10만 원이 생겨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20만 원이 생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옆에 있는 대학생 형은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뭐야, 저 형은 왜 100만 원을 벌지? 물어봤어요, 일 주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일 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중학생이고 저 친구는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떻게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냐? 뭐지? 그럼 돈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근데 그 고민을 통해서 제가 얻은 공식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전문 지식과 관련된 경력을 쌓게 된다고 하면은 그 전문 지식과 경력에 따른 어떤 가치가 매겨져서 시간당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페이를 받게 되는 거죠. 강연료가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고 연봉이 그렇게 책정이 되고 제가 누구로부터 용역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원리, 돈에 대한 원리를 찾고 나니까 이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TV를 많이 보는데 TV에서도 저는 특히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습니다. EBS를 많이 봤는데 그 교육방송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중에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얘기가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주목한 점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누구나 다 아는 돈 많은 집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모두 다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고 대학 갈 돈도 없었던 상황인데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성장 사례를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 창업판이야말로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건 간에 자신의 실력만으로 동등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동등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판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주구장창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쓰니까 인생을 10년 단위로 계획하라고 하는데 저희 50대는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였고 40대에는 후배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거였고 이 재단 설립과 이제 세계 일주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서 달러로 돈을 벌어야 한국보다 1000배 정도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이 돼야 되고 한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성공에 대한 비밀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성공의 비밀이 알고 보니 빨리 실패하면 더 빨리 성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막연한 한 문장을 어느 글에서 보게 된 후 저는 지속적으로 실패하는데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창업은 2001년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시작했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었고요. 한 1년 반 정도 잘 운영이 되다가 첫 번째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제가 창업자가 아니라 기술이사로 들어가서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창업자가 많은 돈을 투자받았지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1년 반 만에 26억 가까이 되는 돈을 다 날리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많이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 멘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쁜 글들을 블로그에 썼었어요. 한국 사회는 어떻다, 노동부 장관이 어떻다 이런 나쁜 비판적인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선배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다우 커뮤니케이션에 입사시켜 주시는데요. 20살 때부터 7개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온오프믹스를 창업하기 전까지 7개의 회사를 다녔는데 이 7개의 회사에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배운 점들을 다 모으고 나니
이제 창업을 할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그 자신감이 생겼을 때 주변을 둘러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찾는 방법을 내가 기존에 일했던 회사에서 한 명 한 명 기억해내고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설득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형님, 제가 이 금액밖에 드릴 수 없는데요. 이 금액은 평생 안 밀릴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성공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외제차 하나 사드릴 수 있는 정도만큼은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형님이 제일 개발을 잘 하시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형님이 제일 디자인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님, 저 이거 자신이 있는데 같이 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연봉 7천 넘는 선배들이 저희 회사로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합류하시고 지금의 온오프믹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온오프믹스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한 어떤 경험들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단 하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것이 고객에게 전달이 되고 파트너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또 투자자에게 전달이 돼서 고객들에 의해서 파트너들에 의해서 투자자들에 의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회사는 설립이 되는 순간 네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의 생물이 돼서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너는 창업을 하고 그 창업을 한 부분에 있어서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역할 속에서 너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더 큰 리더가 될 것인지 고민해라. 이 이야기를 선배님들이 해주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것으로 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륜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고. 아닙니다. 3번의 창업을 하셨다고 하셨고, 네. 7번을 취업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7번의 취업 그 동안 아까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잘 끌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취업 그 경력 동안 정말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직이 운영되는 걸 많이 봤고요. 그 네. 조직 안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도 많이 봤고요. 만족이 생기는 것도 되게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조직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쪽집게처럼 가져다 주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뭐 모든 인맥이 재산이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많은 또 도움도 받게 되고 형님의 도움도 받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사실 되게 실패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직업도 많이 옮기시고 하셨잖아요. 사실 되게 창업을 일찍 하신 거죠. 네. 일찍 하신 거고, 지금 이제 30 정도 나이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신 거고, 제가 보기에 일찍 하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하게 되시는데, 저는 뭐,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뭐 직장을 다녔어도 30에 비슷한 상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실패를 했어도 지금 이 정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랑 그리고 내가 실패 안 하고도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어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뭐 실패했다고 거기서 좌절하고 뭐 인생 비굴하게 뭐 그렇게 살면 모르겠지만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 놓으셨잖아요. 네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실패가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네, 바로 또 창업에 성공을 하시는 분이 또 제가 이 좋은 말을 말씀. 해도 될라나 모르겠네. 예. 아까 또 인상 깊게 들어본 거는 또 이제, 자본력과 경험과 파트너는 정말 사업의 3요소가 되고, 그리고 전문 지식과 경력과 시간은 돈벌이의 3요소가 된다.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또 창업을 하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죠. 예,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결국 일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설득을 하고 찾고 하는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있어야 이제 돈도 끌어올 수 있는 거고 뭐 제품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뭐 지금까지 여러 번 실패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월 몇 개 행사를 관리를 하세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1,300개 정도의 한 달에 행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300개 네. 행사를 다 이렇게 관리를 가장 힘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든 점은 사람 채용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빨리 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네. 그러려면 좋은 분들이 온오프믹스에 와주셔야 되는데 네. 한국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유명하지 않아서 사람이 안 오나 봐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건 쓸데없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오늘 우리 양준철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또 이게 또 다양한 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좋은 말씀 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다른 배경이나 지위 없이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창업판이다. 조금 전에 우리 양준철 대표님께서 했던 말이죠. 동등한 위치에서 공평하게 출발하는 만큼 부지런히 달릴 준비를 하는 것은 필수고요.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앱들이 인기가 있을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아유, 예. 진짜 어려운데요. 약간 좋은 또. 뭐 알면은 제가 하죠. 흔히 좋은 기술 가지고 또 창업을 하기 시작하면 영업 또한 또 잘 풀린다 뭐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네, 라고 또 맞습니다. 분명히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처음에 출시할 때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출시를 했는데 출시하자마자 사용자들의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서 꾸준하게 사용자가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거의 200만 이상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그런 이제 대중적인 서비스가 됐습니다.